약한 영웅의 연시은, 원펀맨의 사이타마, 해리포터 시리즈의 세베루스 스네이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의 로렌스 워 그레이브 판사, 프라이멀 피어의 아론 스탬플러. 이 5명의 공통점은 처음엔 그 누구도 그들이 가진 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니케의 서사에서 부사령관 버닝엄은 가장 극적인 반전을 선사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첫 인상은 탐욕스러운 관료의 탈을 쓰고 등장했으나 실상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비정한 성자에 가깝습니다. 서브퀘스트와 44지역까지의 행보를 바탕으로 버닝엄이라는 인물을 4가지 핵심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버닝엄의 말투와 외형은 그 자체가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전술입니다. 그의 인상은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마치 껍질을 벗듯 겸허합니다. 초기 버닝엄은 비대한 체구와 바가지 머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을 더듬는 어수룩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방주의 부사령관이라는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을 무능하고 야심만 있는 인물로 위장하여 정적들의 경계심을 해제하는 장치입니다. 사람들은 저 지팡이를 짚고 말을 더듬는 그를 보며 저 뚱뚱한 관료는 시스템에 기생할 뿐 체제를 위협할 그릇은 아니다 라고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그는 마리안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흘리는 등 목적을 위해서라면 비난도 감수하는 집요함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방주로 건너온 실권자 도로시를 마주했을 때 버닝엄은 비로소 말 더듬이 연기를 멈춥니다. 도로시가 그의 연기를 꿰뚫어보자 180도 돌변해 냉철한 본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은 식스센스급 반전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속 부관 파피움을 에덴의 스파이로 확연하며 방주 외부의 변수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유저들은 그의 비대한 제구가 탐욕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정보를 집어삼키고 견뎌내는 거대한 데이터 뱅크처럼 느끼게 됩니다. 지휘관과 대면한 현재의 버닝엄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 시점 방주가 처한 위기와 식소의 위협을 정확히 진단하며 지휘관에게 정치적 순수와 충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둔해 보였던 그의 눈매는 이제 모든 패를 읽어내는 통찰력 있는 눈으로 변하며 그는 방주라는 거대한 기계가 굴러가게 만드는 가장 정교한 참모의 위치를 확고히 합니다. 유저들로 하여금 버닝엄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지위와 위치를 확고히 하고 베닝엄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초창기 버닝엄의 모습은 소심하며 말을 더듬고 지팡이를 짚어 겉으로는 다리가 불편한 듯한 이미지를 보여줘 약해 보이는 외형으로 가장 강력한 방패를 만들었던 더 유주얼 서스펙트의 버벌킨트와 닮았습니다. 그의 수행적 정체성은 본질을 잊게 할 정도의 수행을 통해 무능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생산했습니다. 14지역의 버닝엄과 앤더슨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마리안을 잡는다면 랩처에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던 버닝엄의 감을 앤더슨이 자네의 감은 신용할 수 있으나 이번에는 틀린 것 같군이란 말을 합니다. 버닝엄의 감은 앤더슨이 신용할 정도이나 반대로 앤더슨의 반박으로 인해 대립하는 사람이라는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버닝엄이 앤더슨과 도반처럼 체형이 단단하고 다부졌다면 유저들은 처음부터 버닝엄의 말더듬이를 의심했겠지만 바가지머리와 튀어나온 배는 그가 부사령관이라는 위치도 잊게 할 만큼 완벽한 페르소나를 장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닝엄을 단순한 냉혈한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그가 가진 깊은 부성애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관계는 그가 방주를 대하는 태도와 거울처럼 닮아 있습니다. 서브퀘스트에서 드러나듯 그의 아들 세르바는 아버지의 유능함을 전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공적을 세우기 위해 지휘관에게 뒷거래를 의뢰할 정도이나 버닝엄은 그런 아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이는 어리석고 약한 방주 시민들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품어안는 버닝엄의 공적인 태도와 연결됩니다. 재능이 없어도 내 자식이 사랑하듯 차차 골마가는 방주여도 내 인류이기에 지키는 것입니다. 지상으로 보낸 물자 중 딸에게 줄 한정판 아크레인저 피규어가 섞여 들어갔을 때 안절부절 못하며 지휘관에게 회수를 부탁하는 모습은 인간 버닝엄의 가장 순수한 면모입니다. 그는 비정한 명령을 내리는 손으로 딸에게 줄 피규어를 고르는 남자입니다. 그에게 방주 뮤지라는 데이는 곧 내 자식들이 피규어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지키는 지극히 사적인 욕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 원래라면 차기 왕이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에게 선택받은 다윗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제목임을 알아봅니다. 요나단은 왕자가 가져야 할 권위와 무기를 다윗에게 기꺼이 넘겨주고 미쳐버린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이는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대를 인정하는 가장 고결한 희생의 전형입니다. 버닝엄은 이 요나단의 길을 그대로 걷습니다. 위대한 영웅의 가문의 후계자로 태어난 그는 본래 지상에서 싸우는 지휘관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가문을 잇고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그 꿈을 거세당하고 참모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지휘관을 보며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 자에 대한 강렬한 동경과 질투를 동시에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처럼 질투의 눈이 멀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휘관의 길을 닦아주고 방주의 더러운 뒷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그가 빛날 수 있는 무대를 지켜주려 합니다. 독대가 끝날 무렵 지휘관에게 개인적으로 사인을 받는 모습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기를 넘겨주었듯 잃어버린 꿈을 지휘관의 이름으로 보관하려는 인정의 의식입니다. 스토리가 진행되며 앤더슨 부사령관의 건강이 상당히 호전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 앤더슨 부사령관은 주기적으로 생명 유지 장치를 이용해 몸을 치료했으며 랩처의 침공으로 정전이 되어 위급 상황을 맞이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앤더슨 부사령관의 건강이 회복된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잠기 원기를 되찾는 상태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앤더슨의 행보가 곧 죽을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해 바로 두 번째 이유로 진행하겠습니다. 릴리 바이스의 육체로 지상에 강림한 퀸, 그리고 퀸 인자가 활성화되어 지휘관처럼 재생 능력이 대폭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앤더슨과 릴리 바이스의 관계를 생각하면 앤더슨이 미치지 않기는 힘든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휘관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전략적 조력자가 앤더슨에서 버닝엄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버닝엄은 스스로 미래를 이끌어갈 영웅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미래를 열 자를 선택하고 문을 열 때까지 성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늘 갈등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능하기에 체제의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 체제가 무너지면 인류가 멸종한다는 사실 또한 알기에 스스로 악역을 자처합니다. 그는 지휘관의 이상주의를 질책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이상이 실현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버닝엄은 권력을 휘두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자신의 영광이 아닌 지휘관이라는 희망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생각을 합니다. 왕이 되지 못한 자의 비애를 품고 있으면서도 왕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의 내면은 방주에서 가장 거대하고도 무거운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버닝엄은 방주의 과거를 짊어지고 현재를 수호하며 미래를 선택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할아버지, 그리고 위대한 아버지. 사람들은 그의 조상이 오스왈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대한 그들에 못지않게 버닝엄 역시 위대한 인물입니다. 둔한 몸집 안에 방주라는 거대한 세계를 구겨놓고 버티는 거인이자 왕관을 쓰지 않았기에 더 위대한 수호자. 그가 바로 부사령관 버닝엄입니다.